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텍스케어 김수철 대표 세무사입니다. 제가 그동안은 상속증여에 대한 이 유튜브를 찍었었는데요. 오늘은 병원 세무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상속증여를 주로 한 지는 한 5년 정도 됐고, 사실 전에는 병원 세무 쪽으로 굉장히 좀 유명했었습니다. 또 많이 하기도 했고요. 지금 현재는 100억 이상 되는 병원들을 한 50여 개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특징은 병원 하면 병원을 관리해주는 가족법인 형태의 원장이나 원장님 가족들이 주주인 그런 MSO라는 병원 관리 법인이 있고요. 또 병원이 있기 때문에 두 법인과 병원 같이 세무조사 나와요. 그래서 이런 세무조사를 MSO 세무조사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MSO 설립 때부터 지금 운영하고 최근 2년 동안 10번 넘게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MSO 세무조사는 제가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주의할 점들을 오늘 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MSO 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병원 관련 법인인 MSO가 없었다면 1년짜리 정기조사로 나왔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2024년 조사가 가장 많습니다. 2024년 1년 동안 병원이 얼마 벌었고 얼마를 썼는데 좀 더 번 것 중에 신고 안 한 게 있는지, 그 다음에 비용 쓴 것 중에 사업하고 관련이 없는 비용이 있는지, 그래서 병원 이익을 얼마나 줄였는지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MSO 법인이 있으면요, 보통 3년짜리 특별조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특별조사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병원과 MSO 법인 주소지로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MSO 법인에 직원도 없고 일한 흔적이 없다 그러면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을 받습니다. 앞서 말했던 정기조사는 거의 한 달 전에 조사 나올 것을 통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준비를 하면 되는데, 특별조사 같은 건 그게 힘들고, 정기조사라면 1년짜리였겠지만 이제 우리 특별조사 같은 경우는 보통 2년에서 3년, 최근에는 3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MSO라는 병의원 경영지원 법인, 영어로는요 매니지먼트 서비스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MSO와 병원 간의 거래가 실질인지 아닌지에 대한 조사가 많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형외과, 피부과, 교정치과, 어떤 이런 미용에 관련된 진료과 같은 경우는 현금 매출 비율이 높기 때문에 현금 매출 누락이 있는지 면밀하게 보고 있고요. 현금 매출 누락이 없는 다른 병과 같은 경우에는 가사경비, 또 증빙이 없는 비용들을 얼마나 많이 넣는지를 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금 매출 누락 조사, 진료 관련 서류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일 장부, 수기나 엑셀이나 아니면 우리 청구 프로그램, 예약 프로그램, 상담 일지, 또 달력에 써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코 수술 몇 시, 가슴 수술 몇 시, 성형외과라면 그런 달력까지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현금 영수증 발행한 걸 따져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는 환자가 수술이 훨씬 많다 하면 그만큼은 현금 매출을 누락했다고 의심을 할 만한 거죠. 그래서 뭔가 기록해 놓은 이런 장부를 살펴본다. 그 다음에 이 일일 장부를 보관하는 장소까지도 아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보통 이제 제보에 의한 조사인 경우가 있는데, PC에 있는지 USB에 있는지, 아니면 어떤 수납장을 이중으로 만들어서 뒤쪽 서랍에 숨겨 놓았는지, 이런 것까지도 꼼꼼히 또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관 주기도 보고 있어요. 언제 삭제가 되었는지. 삭제를 했다 해도 복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에 환자들의 어떤 신상 정리를 해놓은 걸 통해서도 어떤 시술을 받았고 어떤 수술을 받았고 현금 매출을 누락했는지까지도 추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주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피부과 같은 경우는 외월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티켓팅을 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끊으시면서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VIP 환자로 등록을 해놓고 우리가 별도 관리를 하는 병원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또 리스트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몇 년 전에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던 게, 예약 문자 시스템을 보면서 수술 건수와 그 다음에 수술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실제 신고를 했는지, 카드로 했으면 상관이 없지만 통장으로 받았는데 통장이 다른 사람 통장이었다, 차명계좌, 또는 현금을 주고 갔다. 근데 그런 기록과 대조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예약 문자 회사를 별도로 쓰고 있다면 그쪽 예약 문자 회사의 서버를 봐가지고 우리 또 현금 매출 누락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납 내역하고 진료 차트를 비교하죠. 아직도 이
이 미용 관련 병원들은 전산 차트가 아닌 수기 차트를 쓰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기 차트랑 대조를 하기도 해요. 이런 지금 일일 장부라든지 예약 문자라든지 VIP 어떤 리스트 이런 걸 비교해 보는 거죠. 실제 차트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수기 차트였다면 예를 들어서 코 수술을 했다 N 뭐 다른 쪽 수술을 했다 하면 어떤 알파벳 도형 이런 심볼을 통해서 진료 차트를 오히려 좀 축소, 수술을 3개 했는데 마치 한두 개 한 걸로 해서 하나는 현금 매출 누락을 했는지까지도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장 어떤 기록도 보고 있고요. 단가를 좀 비교해 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에 가보면 비급여, 그러니까 보험이 안 되는 경우는 단가표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단가표에 인원수를 곱해서 그게 전체 매출하고 맞는지도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차트를 쓴다면요. 전자차트의 통계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세무사가 신고했던 신고서를 한번 부가세 신고서하고 소득세 신고서를 한번 비교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위에서 봤던 예약 문자 시스템이나 수술장 기록 같은 것들, VIP 리스트 같은 걸로 최종적으로 또 검토를 하게 돼요. 그래서 현금 매출 누락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조사가 나왔을 때 소명하는 것이 좋고, 만약에 아직 조사가 나오기 전이라면 오해를 살 만한 이런 부분들은 좀 심플하게 정리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매출은요, 이런 직접적인 증거를 통해서 누락을 밝히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시죠. 보톡스 필러 구입량 및 투입량을 누락해서 수익 금액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많은 병원들이 보톡스 필러는 세관 계산서 받고 매입을 하고요. 보톡스 필러 구입량이 많은데 그걸 또 사용했는데 매출이 작은 경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 같은 경우는 보톡스 일정량의 단가를 곱해서 얼마 정도 받는다라는 어떤 단가표를 표준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매출 신고를 안 했으면 간접적으로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경우 좀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벤트, 박리담의 전략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돈을 받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설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리콘, 콜라겐 이런 소모품들 무자료로 구입해서 또 수익 금액 축소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또 꼼꼼하게 따지고 있고요. 마취제 갖고 이제 수술 횟수를 추정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힘들어요. 왜냐면 부분 마취니 전신 마취니에서 마취제 갖고 하는 건 힘들지만 현금 매출 누락이 굉장히 많을 때는 마취제 그 구입량 갖고도 현금 매출 누락 규모를 파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끊긴데 그 다음에 그냥 카드로 결제를 한 곳들, 이런 매입처들 리스트를 전부 총합을 종합한 다음에 이 정도 매입을 하면 이 정도 매출이겠지라는 어떤 추정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갖고도 굉장히 현금 매출 누락을 보고 있고요. 통장 내역, 통장에서 나간 돈이 있는데 증빙을 받지 않았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또 현금 매출 누락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처방전하고 진단서 발급한 거 요거 갖고도 추정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영상의학과 쪽 엑스선, CT, MRI 이런 기계 장비 사용 대장과 전체 매출을 비교해서 어떤 부분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시술한 건 없네. 그런데 다른 자료를 보니까 분명히 방문해서 수술을 한 것 같아요. 그럴 경우는 현금 매출 누락도 조사를 좀 더 면밀하게 하고 있어요. 특히 교정치과 같은 경우에는요, 엑스레이를 찍고 이제 교정을 장기간에 걸쳐 하기 때문에 분명히 어딘가는 증거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방사선 촬영 기록 갖고도 현금 매출 누락을 밝혀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정리해놔야 나중에 오해 살 일이 좀 없게 되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현금 매출 누락도 보고 있어요. 연예인이나 유학생들은 보통 현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리스트도 또 체크를 하고, 만약에 후기,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죠. 수술 전과 수술 후에 어떻게 좀 변했는지 이런 게 마치 아마추어지만 모델처럼 비포 애프터가 있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진료비가 누락됐는지 조사하고요. 전문 모델이기 때문에 모델비 대신 수술을 공짜로 해줬다. 요 경우에는 모델비도 올려야 되고요. 신고를 해야 되고, 그 사람 소득 누락이잖아요. 그 다음에 진료비도 수입으로 올려야 됩니다. 모델비랑 퉁쳤다 이런 식의 변명은 안 통해요. 왜냐하면 진료비를 받아서 부가세 신고를 하고 모델비는 모델비대로 비용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모델분도 결국에는 수술한 비용만큼은 본인 소득이 누락이 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철저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특히 탈모 수술 같은 경우에도 현금 매출 누락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탈모 수술도 전부 다 카운팅을 하고 화장품 많이 팔고 있는데요. 이 화장품 매출을 누락했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하고 카드 신고 비율을 보고서 카드를 이만큼 신고하면 현금 영수증 비율이 이 정도더라. 카드는 이만큼인데 왜 현금 신고는 이 정도밖에 안 했어? 이런 식으로 또 현금 매출 누락 신고도 하고 있어요. 친인척이나 직원, 특히 이제 실장님 같은 경우 차명 계좌를 통해서 우리가 돈을 받았는지 이 부분도 전부 통장 조회를 통해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매출, 건보공단이 청구하는 보험 매출과 청구하지 않은 비보험 매출이 있었을 때 요 몇 대 몇, 만약에 보험 매출이 1이고요 비보험 매출이 9인데 어떤 해는 보험 매출이 2고 비보험 매출이 8이더라. 그러면 1만큼 오히려 현금 매출 누락을 했을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율 갖고도 간접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매출 누락 조사가 우리 병원 세무조사할 때 가장 타이트하고 한번 걸리면 굉장히 많은 추징액을 걷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부가세를 내는 미용 관련 병원 같은 경우는 10%를 무조건 누락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신고 안 했죠, 납부 안 했죠. 그러면 30%에서 거의 뭐 시간이 지나가면 7, 80%까지 가산세가 될 수 있어요. 그거가 끝이 아니에요. 현금 매출 누락을 하면 현금 영수증은 미발행 과태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5년 전까지는 과태료가 50%였어요. 그런데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지금은 20% 과태료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한 4년 전 매출 누락이 걸렸다 하면 10억을 누락하면 거의 9억까지도 추징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50% 과태료 있을 때는 10억이 걸리면 거의 가산세랑 세금까지 하면 한 12억 정도 번 거보다 내는 게 더 많은 징벌적인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뭐 10억이 걸린다면 거의 6억에서 9억까지도 세금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숙지를 하시고, 현금 매출 누락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실수로 발행 안 한 거야 뭐 소명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굉장히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현금 매출 누락을 했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국세청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병원 같은 경우는 뭐 강남에 아파트를 사면 세무조사가 나온다. 일정 부분 사실이요. 왜냐하면 아파트 살 때 출처 조사를 하는데요. 자금 출처가 어떤지, 병원 매출, 특히 현금 매출 누락한 것이 집을 살 때 흘러 들어갔는지를 굉장히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동산 구입 계획이 있으시다면 현금 매출 누락이 없어야 되고요. 의심을 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좀 제대로 미리 신고를 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